자,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하여 관피와 근절하라. 근절하라, 근절하라, 근절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관피와 근절 방안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한 번씩만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자, 정부와 국회는 관피와 근절 방안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하여 관피와 근절하라. 근절하라, 근절하라, 근절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관피와 근절 방안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하여 관피와 근절 방안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사랑이 더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관피와 근절 방안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그러면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진 안 찍나? 사진. 네, 그러면 저희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와 실태조사 기자회견에 앞서서 저희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취지 설명해주실 김호 경실련 상지위원장님 와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님이신 김호균 교수님 와 계십니다. 그다음 저희 경제정책국의 권호인 국장님 와 계시고요. 네, 오늘 실태조사에 대한 기본 발표를 해주실 박은솔이 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헌법의 7조에 있습니다. 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되어 있고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그 관료 공무원들이 마피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형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마피아라는 것과 합쳐져 있어서 만들어진 관표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 잘 밝혀주는 기자회견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기자회견 취지를 김호 상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관피아를 제대로 근절해야 됩니다. 우리 경실련 산하의 경제정의연구소는 경제 관련 부처 8개 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재취업 일명 관피아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균적으로 우리가 8개 부처의 평균 재취업 승인율이 82.5%, 그 중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재부 96.8%, 금감원 94.6%, 산자부 92.6%. 잘 아시다시피 이런 대체로 예산이나 사업에 있어서 힘이 있는 결정권이 강한 이런 부처에 특히 관피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피아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정부 부처의 관료들이 퇴직 후에 관련 기관 업체에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직자윤리법 등 이런 법들이 관피아에게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심사 또 당연히 자기가 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고 관피아는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법과 제도가 되어버린 취업 제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됩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경실련은 오늘 발표로 시작으로 앞으로 나머지 부처의 관피아 실태를 조사하여 제2탄, 제3탄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 관피아 실태 보고서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다음에 2권, 3권이 나온다는 그 예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김호 상집위원장님의 기자회견 취지 말씀 들었고요. 계속해서 저희 관피아 실태조사 배경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권호인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권호인 국장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경제 관련 8개 부처를 한 거는 경실련이 워낙 경제 정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좀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단체다 보니까 먼저 특히 경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부처들 8개를 저희가 먼저 선정을 했고요. 하다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보여지는 흐름들이 거의 퇴직점,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 관련 부처들, 나머지 부처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퇴직 전부터 이제 미리 갈 곳을 정해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갈 곳을 정해놓고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본인 업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업무인데 갈 곳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공직 업무도 그렇고 관련 또 감시 감독을 해야 될 본인의 역할들마저 소홀해지는 게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 우려스러운 점이 아닌가 또 생각되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하고자 공무원들 아시겠지만 연봉이나 연금 이런 걸 높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재취업에 갈 곳을 정해놓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보여주고 특히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관점으로 보면 본인들이 재취업을 해서 가는 그 민간 일자리 그리고 산하기관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는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을 제한시키는 퇴직 관련 후에도 취업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시키면서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상당히 그 반시장적 또 행태가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민간 재취업했을 때도 저희 많은 사례가 나오겠지만 뭐 기업 같은 경우에 방패막이라든지 로비 창구 이런 것들은 의욕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상당히 많고 무엇보다는 또 가서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기업 일만 아니라 그 관경 유착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퇴직 전에도 그렇고 퇴직 후에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경제가 상당히 불공정하고 경쟁 제한적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해서 좀 아까 우리 구호도 말씀드렸지만 좀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차기 이제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다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 관료들을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동의해주고 또 방조하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경제는 병폐 또 병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도 국정감사 때만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한 건 국정감사 기사 보도 한 건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이 법안들에 대해서 허점을 보완하는 그런 입법들을 지금 여야 국회에서 반드시 좀 이번 회기 이내에 저희는 좀 통과시키고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박은소리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실련 박은소리 간사입니다. 네, 경실련 박은소리 간사입니다. 분석 결과 2페이지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2016년부터 21년 8월까지의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취업 제안 및 취업 승인 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현을 가치로 들고 있는 만큼 산업, 재벌 및 대기업 등과 같은 경제 관련 행정과 정책을 하는 8개 핵심 부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토대로 경력사항을 조사하였는데요.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이름, 퇴직 전 부서, 재취업 임기, 주요 경력, 재취업 임기 동안의 주요 변동사항 등 관계 규명을 하며 추적을 했습니다. 3페이지의 전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2016년부터 21년 8월 사이에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 공직자 588명 중 485명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인데요. 재취업 승인율로 봤을 때 우선 취업 가능 결정은 474명 중 386명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취업 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은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96.8% 기획재정부이며 이하 금융감독원 94.6%, 산업통상자원부 9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보았을 때 이제 지방청장이나 사무소장, 과장 등을 여기만 4급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승인율이 89.3%로 전체 대상자에 비하여 취업 가능 승인 비율이 더 상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 관련 8개 부처에서는 민간 기업이 239명 가장 많이 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회 조합 122명, 그 다음 법무회계, 세무법인 기타 각 53명 순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처별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심사 대상자 31명 중 30명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는데요.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으로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 장차관급인 정무직 출신 5명은 연구원의 연구위원과 민간기업 사회이사로 재취업하였습니다. 국장급인 고위공무원 12명 역시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 기재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기타 취업심사 대상 외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환정보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기재부 국장급 출신 관료가 원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적인 행태를 나타냈습니다. 6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87명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같은 협회 조합으로 진출한 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재취업한 87명 중 49명이 4급 출신 공무원인데요. 대부분 부회장이나 상무로 재취업하였습니다. 그 이상인 고위 공무원은 회장, 사장, 상금 부회장 등 정무직은 사장, 사회이사 등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산하조직 신소로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재취업, 산업부 관련 기관 재취업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7년 4월에 출범한 수소 관련 민간 협의체인 수소융합 얼라이언스의 경우
17년 5월에 재취업한 초대 단장과 20년 10월에 재취업한 현 제2대 단장 모두 산업부 출신입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심사 대상자 120명 중에 86명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41명, 절반 가까이가 한국감정평가협회나 해외건설협회와 같은 협회 조합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장 차관급인 정무직 출신 5명은 유관협회 공사의 대표급으로 갔고요. 국장급인 고위공무원 16명 등은 유관협회 이사장, 공단 이사장 등으로 간 경우가 다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국토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 사례, 심사 대상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골재협회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국토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골재업자 이익단체인데요. 해당 협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 부회장직에 연속적으로 국토부 과장급 출신이 재취업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7년 1월과 2017년 1월 국토부 출신이 상임 부회장으로 재취업한 이후에 2020년 8월 국토부는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해당 인사는 본 연구원의 원장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14명으로 대상자가 적지만 12명 대부분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7명 협회 조합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중기부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95년에 설립된 벤처기업 단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상금 부회장 자리에 중기부 국장급 출신 관료가 줄지어서 자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기부 대표 유관단체인 중소기업 상금 부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중기부 차장 출신 인사들이 이 중앙회 상금 부회장을 역임한 이후에 대학이나 유관협회, 기업 등의 임원으로 다시 재취업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5번째,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취업심사 대상자 28명 중 25명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19명 민간기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특징으로는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공정동우회 카르텔 재취업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정이 주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원장 자리가 있는데요. 이들은 조정원 원장직을 마친 후에 특판 공제조합 이사장이나 하나갤러리아 상금 고문, 아시아나항공 사회이사, KDI 초빙연구위원 등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6번째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출신 취업심사 대상자 22명 중 20명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보험협회나 연구원 같은 협회 조합 11명입니다. 특히 금융위원장이나 부위원장급인 정무직 6명의 경우 대부분 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이들은 연구위원직 이후 취업 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곳으로 재취업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무직 보온 취업 및 재취업 전 임시 취업, 민간 유착에 의한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업 재취업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위는 정무직 보온 취업 및 재취업 전 임시 취업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한국금융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금융위 위원장, 부위원장 3명이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이 중 한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 관료는 각 2017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2019년 9월에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자문위원으로 2번 재취업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또 다른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대개 연구위원으로 지내면서 취업 제한 기간이 지나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나 연세대 특임교수로 옮기거나 기재부 제1차관이나 금감원 원장 등 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페이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 가장 많이 심사받고 민간기업도 최다 진출한 곳인데요. 국세청 출신 재취업 심사를 받은 156명 중 120명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고 이들 중 81명은 민간기업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다만 4급 미만 퇴직자가 101명이 되는 점을 봤을 때 국세청이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돼서 세무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과 4급 출신 공무원들을 따로 봤을 때는 이들은 대부분 사회이사 등 임원급으로 많이 재취업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주요 특징으로는 민간 유착에 의한 재취업, 민간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공기업 재취업, 주요 재취업 창구로 세정협의회와 세우회를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주정판매가 있는데요. 대한주정판매는 주세법에 따라서 국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업입니다. 전통적으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국장급 3급 출신들이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업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세무서장 4급 출신들은 부사장과 감사, 전무로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금감원 출신 인사가 채용된 직후에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출신 취업심사 대상자 111명 중 105명이 취업 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75명, 대다수가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주로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과 관련된 업체의 감사위원으로 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주요 특징으로는 재벌 유관기관 관행적인 재취업, 유관기관 고위직 재취업, 청와대 기재부 낙하산식 재취업, 대형 로펌 재취업,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재취업 특이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중 그룹 차원에서 금감원 관료를 많이 영입한 곳은 한화입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2018년 4월에 하나임팩트의 전무로 가고 21년 7월에는 하나디펜스의 고문으로 그리고 현재 하나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대부업체 리드코프는 조사 대상 기간 중 무려 3명의 금감원 퇴직 관료가 실장 이사 등으로 재취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솔이 간사님의 관피아 분석 결과 들었습니다. 사실 관피아가 얼마나 큰 해악인지는 사실은 저희가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던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그러면 경실련이 제안하는 관피아 근절 방안에 대해서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호균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보고서 제목을 뭐로 할 것인가 거기에 관피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도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피아라는 그 개념을 사용할 때에도 따옴표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논란은 고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덧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공무원 퇴직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내가 어디에 재취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할 정도로 퇴직공직자 말하면 재취업하는 그런 퇴직공직자 일명 그 관피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 또는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게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공직자윤리법 제1조 그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보면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라고 하는 그 명백한 규정이 있습니다. 취업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 목적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직자윤리법 그 자체가 내부적으로 뒤에 이 세부적인 규정에 들어가면 과연 이렇게 퇴직자의 취업,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방비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이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법, 그리고 또 특히 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령을 보면 이건 이 퇴직 공직자는 그냥 하나 위원회 심사라고 하는 절차만 거치면 80, 90%가 이 재취업에 성공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이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어디에 가서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연금도 받고 한편 받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다른 데 가서 재취업해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처럼 되고 있다.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처럼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취업이 과연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무슨 첫 번째로 이 공직자의 재취업, 퇴직자의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무원의 법정 연령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정년을 초과해서 재취업이 허용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년 제도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그런 어떤 이 특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는 불공정한 그런 어떤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 자리에 또 어떻게 보면 그분보다도 더 능력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난 비공직자가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그래서 시장에서 부당한 노동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부당 경쟁의 결과로서 특정인에게 이 경제적인 이익이 편중이 되는 말하면 연금도 받고 연봉도 받는 이런 부당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바로 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또는 공직자 재취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게 제도화 되어버렸던 거죠. 원래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했던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상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했던 것이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는 누구나 다 허용이 되는 공직자라면 허용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그래서 마치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왜 그렇게 퇴직 공직자가 90% 이상 그렇게 취업이 허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어떤 꼼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또는 그 시행령도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공직자윤리법 그 시행령에 보면 특별한 사유라고 해서 공직자 퇴직자의 어떤 취업이 허용이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특별한 사유인지 아니면은 그냥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뭐 보편적인 어떤 자격 요건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공직자에게만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 요건인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참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특별한 사유가 더 이상 아닌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1호의 국가안보, 국가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공익적인 것이다.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어떤 봉사자로서의 위치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말하면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또는 어떤 기업의 경우에 어떤 한 사람이 취업이 되면 그건 당연히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
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하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직자들이 통과 의례로 지나가는 재취업 통로처럼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취업 15쪽 두 번째로 이제 취업 대상 기관을 보더라도 이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취업 대상 기관 자체가 또는 그 대상 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 공익적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면 형용 모순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이 돼야 된다고 하면 제가 너무 사소한 예를 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선 변호인이라든지 또는 무료 법률 상담소 또는 국세청 퇴직자들은 이 무료 세무 상담소 이런 것들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공익적인 국민을 위한 어떤 봉사자로서 자사익이 되겠지만 사기업에 재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 아니겠나, 철저한 사익 추구 행위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적인 미비 사항으로 퇴직 전 공직자들의 말하면 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 재취업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그러한 말하는 업무를 말하면 공직자로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겸직 제한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퇴직 전 경력 세탁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 말하자면 취업 기간 재취업 기간에 업무와 무관한 그런 데 종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이 되면 그러면 그 업무 이게 말하자면 모순적이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 뭐냐면 전문 지식 자격증 또는 근무 경력, 연구 경력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재취업이 당연히 허용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또 재취업 요건에는 5년 동안은 말하면 그 업무와 무관한 그런 기관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5년 사이에 이 전문 지식이나 또는 자격증에 필요한 그런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쓸모가 없는 그런 데 있다가 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 몰적인 모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특성상 순환 근무제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돌고 하다가 보면 이 인적인 네트워크나 또는 어떤 업무사항의 어떤 그 연관성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모순이 이 공직자윤리법에 안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징검다리 세탁 경력 세탁 문제는 이건 참 이 고위공직자에 주로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이거 취업을 한 번 할 뿐만 아니라 이 재취업도 하고 또 재재취업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엄청난 특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우회로죠. 우회로로 또는 어떤 편법으로 남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징검다리 경력 세탁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적 접촉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고위공직자가 퇴직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되어 있는데 그걸 이 골프하고 여행하고 사행성 오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우로만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어느 법에서도 보면 이 어느 요건을 딱 제한을 해놓고 그 뒤에 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골프 여행 사행 이 공직자윤리법 또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에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붙지 않고 이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퇴직 공직자의 이런 그 사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여기에서만 어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법. 그래서 그 사적 접촉 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저희 의견으로는 어떤 공직자가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이 제취업 기관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런 자리로 재취업을 시킨 그 재취업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 기관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말하면 감사로 와 있어,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와 있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말하자면 정부 부처에는 영향력이 미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이제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윤리위원회 또는 이제 재취업 심사위원회는 이건 정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우선 회의록이 구성원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구성원을 규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또는 그 시행령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구성원들이 주로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법조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나 또는 대법원의 법관 출신으로 위원장을 지금 맡겨져 있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부위원장은 뭐 인사 혁신위원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다 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위원도 10명 중에 7명 중에는 이제 또 당연히 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아마 뭐 대학 교수 출신으로 이제 이해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수의 이 법조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법조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로 굉장히 유명한 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관행이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관피아의 원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법조인들이 다수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3명의 현직 공무원이 그 재취업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상 이 공직자 심사위원회를 셀프 서비스, 공무원을 위한 셀프 서비스 이 기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 법 자체가 쓸모가 없는 공직자, 한 번 공직자는 영원한 공직자가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내지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유지되고 있는 것이 공직자 재취업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사소한 문제라고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사실은 여기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편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연금도 받고 연봉도 받는 그런 공직자가 있는 것은 설사 공직자 재취업이 허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받는, 그래서 중복 또는 이중 수혜를 받는 그런 어떤 특혜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연봉이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연봉을 받으려면 연금은 포기하고 연금을 받으려면 연봉을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퇴직자, 은퇴 생활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가져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여기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시행령도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맞게 이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여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어떤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을 위한 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어떤 위치랄까 하는 것들이 실현 문자 그대로 명실상부하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피아의 문제는 사실 이 관피아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그 삼권 분립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그런 어떤 요소 또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이 정치와 행정이 막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그래서 행정이 말하면 행정이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는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치와 행정이 유착되고 하는 그런 정치가 행정을 견제해야 되는데, 국회가 법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유착되고 또는 이제 행정에게 잠식당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말하자면 조속히 더 이상 늦기 전에 이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관피아 근절 방안 말씀 들었고요. 혹시 추가 발언 있으신 건 아니고 기자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보고서에도 앞에 적어놓기는 했는데요. 이제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 관련성은 없지만 이제 취업 심사를 받는 거 취업 가능 또는 취업 불가능으로 판정이 나고요. 이제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 있는 경우에 심사를 받으면 취업 승인과 취업 불승인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아직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적절한 이슈와 연결시켜서 이러한 대안은 이제 국회에 이렇게 제출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바쁘신 중에서 와주신 기자님들 취재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상으로 저희 오늘 관피아 실태 조사 보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